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필호입니다.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오늘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2024년도도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이제는 2024년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간 또 어떻게 매매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12월 달에 매매 잘 하셔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방송에서 두 종목을 추천드렸죠. 두 종목 다 강한 흐름이 보였죠. 누닉 같은 경우도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 급등세라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넥스트 바이오메디칼이라는 종목도 추천을 해드렸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상한가를 치면서 강하게 올랐었죠. 그리고 금요일까지 어제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종가에 밀렸는데 두 종목이 매매하신 분들은 지난주에 좀 큰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끝에 두 종목을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시면 그 종목도 한번 이번 주 매매를 해 보시라는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10월 2일 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은 미국의 11월 ISM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되네요. 이 ISM 제조업 PMI 지수는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잘 반영하고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PMI 지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펙 플러스 장관 회의가 열리죠. 여기서 또 이제 증산을 연기를 하냐, 그대로 추진하냐, 그런 내용이 결정되겠죠. 원유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인가를 최종 결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펙 플러스 장관회의도 뭐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화요일에는 우리나라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네요. 지난주 금요일날 일본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죠.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어떻게 나온가 뭐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10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되죠. 매월 첫째 주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 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수요일 날은 중국에서 11월 차이신 서비스 PMI 지수가 발표되고, 미국에서 12월 ISM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되네요. 미국의 또 서비스업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발표되고, 그다음에 연준이 베이지북이 발표됩니다. 연준 위원들이 미국 경기를 어떻게 진단한가를 그 내용이 발표된다는 얘기죠. 연준의 베이지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드디어 또 수요일날 파월 의장이 등장하네요. 또 파월 의장 발언도 항상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무슨 발언을 하냐가 또 중요하겠죠. 목요일 날은 3분기, 우리나라 3분기 GDP가 발표되고, 미국의 10월 무역 수지가 발표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은 이제 미국의 11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여기서 이제 비농업 취업자 수가 20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실업률은 4.1에서 4.2 정도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러면 제가 왜 지수가 빠지고 있는가, 몇 가지 요인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그러면 요즘에 우리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는가, 그 요인들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 트럼프가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우리나라 모든 제품에 관세를 지금 10%에서 20%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2가 수출로 우리 경기가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를 인상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은 대표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 약하고 2차 전지도 약하죠. 자동차도 최근에 수출주로 다 약한 모습을 보여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가 관세 영향으로 지금 실적이 그다음에 수출이 감소할 것은 우려감 때문에 이 대표적인 업종들이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지난주 목요일 날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하향 조정을 했죠. 인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인하한 이유가 그죠.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금년도 경기 성장률이 2.4에서 2.2로 하향 조정을 했죠. 한국은행이요. 내년도 경기 전망을 2.1에서 1.9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같이 우리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 분명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애군들의 매도세가 줄기차게 출회되고 있죠. 2주간 보면은 애군들이 한 2조 6천억 정도를 매도했고 지난달 11월 달만 애군들이 4조 3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량이 출회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최근에 약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빠진 이유가 이거죠. 일본이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죠. 일본의 11월 CPI가 발표됐는데 이제 10월 달에 1.8에서 2.2로 크게 좀 올랐죠. 물가가요. 예상치인 2%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12월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회의가 있죠. 12월 달에요. 그러면 그때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냐. 금리를 인상하면 엔캐리 청산 자금이 출회될 것이다. 그런 오래감 때문에 우리 증시가 금요일날 크게 빠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엔캐리 청산이란 거죠. 엔캐리 청산이란 것은 보면은 이제 엔캐리 청산은 자 우리가 보면은 일본같이 낮은 일본 금리가 낮죠. 그 일본 금리가 낮기 때문에 거기서 자금을 이제 빌려가지고 미국 같은 금리가 높죠. 그쪽에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 투자한 자금들이 이제 일본 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청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엔캐리 청산 우려감 때문에 금요일에 주식을 조정받던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빠진 이유는 골드만삭스죠. 골드만삭스가 2025년 한국 증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그다음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 증시를 골드만삭스로 우리 증시를 안 좋게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최근에 애군들이 매도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애군들의 수급에 부정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골드만삭스가 내년도 증시를 부정적으로 본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산업 생산도 부진할 것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나라 내년도 증시를 골드만삭스가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어떤 종목을 좀 투자를 해야 돼? 수익이 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연말이기 때문에 고배당주나 내수주 관련주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수주는 이제 미국하고 관계없죠. 미국의 관세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국내 내수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내수 관련주고 고배당주가 통신주죠. 그래서 KT, SK텔레콤, LG, 유포렉스 같은 종목들이 최근 52 중고가를 기록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종목들은 통신 3사는 최근에 인공지능 쪽으로 사업 단가를 적극 추진한 것도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있죠. 좀 따라가기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인터넷 관련주도 상당히 강하죠.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 주가가 꿈틀거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들도 미국하고 전혀 무관하죠. 무관하기 때문에 이 네이버, 카카오도 최근에 강세를 보이겠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엔터 관련주도 상당히 좋죠. JIP 엔터, 그 다음에 보면은 IG 엔터, 그 다음에 SM, 하이브 같은 종목들이 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하튼 엔터 관련주도 이제 내년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관세 정책하고 좀 무관하죠. 그렇기 때문에 엔터 관련주도 지금 흐름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틸리티 관련주도 제가 보면은 좀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유틸리티 관련주도 다 내수하고
관계가 돼 있죠. 한국가스공사나 한전이나 KTNG나 지역난방공사 같은 종목들도 주가 흐름이 11월 달에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게임주들도 내가 보면은 이제 이번 달에 흐름이 좀 양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프트업, 그다음에 엔소프트, W게임즈 같은 얘들도 간세가 좀 무관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형주를 좀 매매하실 분들은 이쪽 섹터를 좀 보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나는 대형주 이런 종목들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납폭과대 종목들이 그래도 강한 반등이 나올 종목이 있겠죠. 납폭 과대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을 또 한번 찾아봐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 지난주 금요일날 반도체가 많이 빠졌죠. 반도체가 왜 많이 빠졌는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가 이제 하락한 이유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나온 이야기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델 컴퓨터죠. 델 컴퓨터 CEO가 델이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CEO가 이제 PC 교체 시기가 내년으로 연기되고 있다 그런 발언을 했죠. PC가 교체가 빠르게 이루어져야지 우리나라 반도체 DRAM이 많이 팔릴 건데 지금 PC가 안 팔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 DRAM이 지금 판매가 둔화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PC 교체 시기가 연기가 되고 있다. 그 발언이 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 인수팀이 반도체 지원법을 폐지를 시사를 했죠. 그것도 지금 반도체 관련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이제 중국의 반도체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 회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파운드를 하는 중국의 반도체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SMIC죠. 얘는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CSNT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이 창신 반도체죠. 얘는 D램을 만드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중국에요. 그 다음에 IMTC라고 중국의 반도체 회사죠. 얘는 낸드를 중심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3사가 이 3개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도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SMIC, 그 다음에 CXNT, 그 다음에 IMTC라고 이 3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회사 중에서 이번 주에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규제 안을 발표한다 그랬죠. 그런데 CSMT 이제 규제를 이번에 제외시킨다는 얘기가 나왔죠. 이것을요. 이 D램 만드는 회사를 제외시키면 앞으로 반도체 D램 공급이 가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 오래감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크게 빠졌다는 얘기죠. 참 우리나라 반도체들이 너무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죠. 근데 반도체 관련주는 지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좀 매도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도체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좀 참고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번 주에 나온 주말이죠. 주말에 나온 신문 기사들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을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질 종목 2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제 어제죠. 어제 토요일날 이제 경제신문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될 기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비 건설 투자 악화로 금리 더 내려 내수 불씨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요즘에 힘들죠. 여러분들 다 힘들죠.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식당들만 봐도 거의 장사가 안 되죠. 그만큼 내수가 죽어 있다는 얘기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10월 여러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됐죠. 지난주 금요일 날요. 우리나라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0.3%가 감소를 했죠. 소매 판매도 0.4%로 감소했고 설비차도 5.8%로 감소했죠. 그러니까 얼어붙은 국내 경기란 얘기죠. 이렇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뒷걸음을 치고 있다는 얘기죠. 경기 둔화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경기 지금 최근에 소비가 지금 침체되고 있다는 얘기죠. 건설업도 장기 침체되고 있다는 얘기가 쭉 써놨네요. 그러면서 설비차도
9개월 연속 크게 감소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계속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정부가 좀 빨리 우리나라 경기를 부양하는 여러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만 118조 정도 예금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매도했다네요. 18조 정도 매도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고 있다는 얘기를 써놨네요. 그러면서 11월 달만 4조 3천억을 매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중요하죠. 증강기금으로 좀 증시를 부양할 필요성이 있다,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보면은 이제 증강기금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정부가 증강기금을 그때 보면은 10조 7천억 정도 지금 자금이 조성되어 있죠. 이거 투입하면 됩니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정부가 아직 그 이야기를 안 하죠. 이렇게 힘들 때 내가 보면은 정부가 지금 증강기금을 좀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쭉 여기 있죠. 2003년 카드 대란 때도 좀 증강기금이 들어왔고, 2008년 정도 금융위기 때도 증강기금이 들어왔다. 그다음에 2020년 3월에 코로나 때 폭락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증강기금 10조 7천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주가가 바로 급반등이 나왔죠. 이 조성된 자금을 아직까지 투입을 안 했습니다. 그게 전문가들이 이 자금 투입해도 되지 않냐?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본 금리 또 올린다 그러면서 엔화가 달러당 140원대로 빠졌다는 얘기죠. 아까 잠깐 이야기 해줬죠. 일본의 물가지표가 높게 나오니까 이달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엔화가 또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달러당 엔화가 150엔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써놨네요. 그러면서 최근 이제 도쿄 일본의 CPI가 높게 나오니까 엔화가 이렇게 149엔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기준금리가 0.25%죠. 0.5%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것이 이렇게 이와 같이 일본의 물가가 높게 나오면서 금요일날 우리 증시 급락 요인으로도 작용을 했다, 악재로 작용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 계속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죠. 범용 디램 가격이 11월 달에만 20% 빠졌답니다. 14개월에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얘기죠. 글로벌 수요 둔화에서 직격탄이 맞았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죠. PC가 안 팔린다 그랬죠. 그다음에 휴대폰도 그렇게 잘 안 팔리죠. 낸드 프레스 가격도 3개월 연속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범용 디램 가격이 이와 같이 1.7달러에서 1.35달러까지 크게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는 좀 이와 같이 디램 가격도 하락한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그 이야기 해줬죠. 아까 창신 반도체 이야기 했죠. CXMT가 지금 이것이 디램 만드는 업체다 그랬죠. 얘들이 지금 헐값의 물량을 엄청나게 반도체 디램을 쏟아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DDR4 생산을 줄이고 있다. 그러면서 DDR5 생산을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최근 제품에서도 공급 가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가 또 많이 빠진 이유는 이 중국의 CSMT 이것이 이번 기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많이 빠졌다는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서 쭉 나오고 있죠. 스마트폰, PC에 들어가는 낸드 가격도 빠지고 있다는 얘기, 잘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한번 관심 가질 종목 두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할게요. 먼저 CMAX라는 종목을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얘는 뭐 하는 회사냐? 노복 관련주죠.
로봇을 어떤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하고 있고, 검사 솔루션을 로봇으로 하고 있는 업체다. 이와 같이 물류 로봇을 이렇게 물류센터에 사용되는 로봇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조 로봇을 제조 현장에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커머스 제조업, 소매업 이와 같은데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조 로봇도 자동차, 전기, 그 다음에 전자, 기계 쪽에 사용되고 있고, 검사 솔루션은 이제 2차 전지하고 자동차 쪽에 사용되는 이런 로봇들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CMS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설립된 로봇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이네요. 예, 비정형 3천 로봇 제어 솔루션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센싱, 그다음에 사물인식, 그다음에 모션 생성 제어 기술에 자체 개발을 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얘들이 지금 보면은 지금 제조, 물류 현장에 지금 이 로봇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네요. 보면은 사용되는 데가 현대차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회사 CMX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고, LG 엔솔이죠. LG 엔솔에도 사용된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제조업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업체도 글로벌 대기업들은 제조 검사 라인에 지금 사용되고 있고, 또 이제 물류 로봇은 쿠팡에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쿠팡, CJ 제일장 같은데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대기업 쪽에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있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로봇들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약점이 그 있는데요. 1개월 보호수 해제가 한 180만 주 정도가 해제가 됐는데요. 해제가 됐는데 물량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것이 12월 25일 날이죠. 12월 25일 날은 지금 지난주죠. 지난주에 해제가 됐는데 12월 25일 날 아직까지 이 보호에서 해제된 물량은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는데, 제가 한번은 안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안 나오면은 며칠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면 주가가 쉽게 보호에서 물량 해제된 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게가 공모가가 3만 원이죠. 3만 원인데 공모가보다 더 싸죠, 지금요. 지금 19,900원에 끝났죠. 최근 거래량이 실리면서 바닥권 탈출 한번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CMX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다음 주에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으로는 XO, X랩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얘는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나이다를 생산하는 업체죠. 나이다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얘가 상당히 좋습니다. 현대차 노보틱스 랩, 현대차 로봇에 나이다를 직접 공급한다는 얘기죠. 다목적 모바일 로봇, 여러 다양하게 사용되는 그 로봇의 동사에 그 3D 나이다가 탑재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연초에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율주행 핵심 부품인 나이다는 동사가 독점 공급처로 선정돼요. 현대차 그룹 로봇 산업과 함께 성장할 것이라는 얘기죠.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미국에 있는 로봇 업체죠. 이 로봇에도 동사의 나이다를 탑재를 위해서 논의 중이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서 XO, S11 현대차 그룹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얘기를 쭉 써놨네요. 그 다음에 또 얘가 이제 보면은 SO, SL이 SL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차량용 그 LED 램프를 생산하는 업체죠. 그러면서 SL과 함께 나이다 탑재한 램프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가지고 공급한다는 얘기네요. 자동차 램프 전문 생산업체인 SL과 나이다가 탑재된 LED 램프를 공동 개발을 했다. 그러면서 GM하고 현대차의 탑재하기 위해서 제품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공급이 되면 또 실적이 좋겠죠. 동사가 유일하게 SL과 함께 세계 최초 나이다가
탑재전 램프를 양산 공급할 예정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아이들이 좋은 사업들이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공항 야외 주차 자율주차 관제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네요. 우리나라 공항이 14개가 있네요. 그래서 정확히 몰랐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지금 김해공항하고 여수공항에서 야외 주차장 자율주차 관제 프로젝트를 각각 30억이 수주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다네요. 앞으로 나머지 이 14개 공항에서도 약 420억 정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밖에 이제 롯데 신세계 아울렛 같은 데서 이와 같은 자율주차 관제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현대차가 만드는 노보티스 내비죠. 여기에 나이다를 이제 납품한다는 얘기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생산하는 로봇이죠. 여기에서도 얘들이 지금 나이다를 여기다가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면은 이 종목도 상당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년도에 흑자 전환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매출이 한 88% 증가할 거고, 영업이익이 한 11억 정도 흑자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 나오네요. 최근 나이다 탑재가 현대차 쪽에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1개월 아까 말한 이것도 1개월 이제 나 계좌가 지금 180만 주 정도 있죠. 12월 25일 날 얘도 지금 해제가 됐는데 그렇게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제가 보면은 이 SO 잠깐만요. 종목이 SOSF도 여러분들 한번 이게 또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렇게 이 두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종목 관심 가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보유수급 문제 이걸 잘못 내가 한 것 같네요. 이것은 아니고 지금 얘는 상장한 지가 오래됐죠. 내가 착각을 했네. 6월달에 상장했죠. SOX랩은요.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가 대량 실리고 있죠. SOSF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CMAX라는 종목, 그 다음에 SOS랩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다음 주에 두 종목 한번 관심 가지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